이번 시간에 2단원 확률어의 첫 번째 챕터였던 확률의 뜻과 활용에 대한 중단원 학습 점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확률의 뜻과 활용에서는 어떤 개념을 배웠고 문제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 개념이 모두 5가지 배우셨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가 확률의 뜻이기 때문에 자, 확률은 모두 몇 종류가 있다? 두 종류가 있죠. 자, 첫 번째는 무슨 확률? 수학적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통계적 확률을 실제로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적 확률은 뭐다? 가능성을 보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결론은 시행의 수가 아주 많아지면 두 개는 뭐다? 거의 같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서 상대도수가 뭐다? 통계적 확률이었는데 실제로 해볼 수가 없을 때는 뭐가 되겠어요? 가능성만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결론은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계산만 해도 된다는 것이 우리가 최종적인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였냐면 일단은 수학적 확률 살펴볼게요. 자, 어떤 시행의 표본 공간 S가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근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그래서 가능성이라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일어날 수학적 확률은요 바로 PA, 자 probability죠. 자, 그래서 PA는 NS분의 뭐다? NA가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 한 개를 던졌을 때 1의 눈이 나올 확률이다 이렇게 물어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 수학적 확률로는 자, 일단은 1의 눈이 나온다, 2의 눈이 나온다, 3의 눈이 나온다, 4의 눈이 나온다, 5의 눈이 나온다, 6의 눈이 나온다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같다라고 본다면 전체의 경우 6가지 중에 몇 가지다? 한 가지다 라고 보는 것이 바로 뭐다? 수학적 확률이었습니다. 자,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였죠? 자, 실제로 해봐요. 그래서 해와가지고 전체 시행 횟수분에 일어나는 경우, 그래서 그게 무슨 도수가 되냐면 바로 상대도수가 되는데 그것을 무한히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한 큰 수의 법칙은 한 1000번 정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통계적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그죠? 여기 있는 수학적 확률에 거의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그다음 확률의 기본 성질을 배우셨는데, 자, 확률은 말 그대로 여기서는 이제 수학적 확률을 보는 거예요. 자, PA분의 PA NS분의 뭐다? NA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1단원에서 뭘 배우셨냐면 경우의 수를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모든 사건이 그 사건이 일어날 총 경우의 수분의 그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를 뭐다? 확률이라고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확률의 범위는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1 사이입니다. 그래서 0일 때는요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우리가 확률이 1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확률이거든요. 자, 그래서 표본 공간 S에 대해서는요 전체를 항상 얼마로 보는 거다? 1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합의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확률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건이 단독으로만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우리가 사건들이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두 개로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의 사건에 대해서 자, 또는 자, A 합집합 B의 확률을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물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뭐다? 바로 그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계수 구하는 공식 배우셨죠. 예, 그래서 그 공식하고 똑같이 자, PA 더하기 PB에다가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빼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예, 확률의 덧셈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는 무슨 집합하고 관련이 있다? 바로 합집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6건의 확률을 볼게요. 자, 6건 하면 뭐가 되냐면 당연히 집합으로 따지면 여집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이 전체 중에서 뭐가 되겠어요? 그죠? 절반을 넘어갈 때 그럼 차라리 뭐를 보는 게 낫다? 전체에서 나머지를 보는 게 낫죠? 그래서 PA 여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얼마다? 항상 1로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1에서 뭘 빼주시면 되냐면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모두 몇 가지 개념을 배우셨냐면 5가지 개념을 배우셨거든요. 요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OX 문제부터 살펴볼게요. 다음 문장이 참이면 O, 그 다음에 거짓이면 뭐를 해라? X표를 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 두 사건 AB에 대해서 A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즉 뭐다? 교집합 B가 공집합이네요. 자, 이거 집합으로 따지면 무슨 관계죠? 그죠? 서로 소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사건으로 따지면 무슨 사건이다? 그죠? 배반 사건. 자,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된다 이 말이겠죠? 자, 그래서 겹치는 분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집합에서 뭐라고요? 서로 소관계. 자, 사건으로 따지면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2번. 자,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면 상대도수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칙이죠?
바로 큰 수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상대도수라고 하는 것은 그 무슨 확률이겠어요?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자,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자, 근데 시행의 수가 충분히 크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어디에 가까워진다?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슨 확률을 상대를 하냐면 이 이후에는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상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자,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8의 눈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게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자, 근데 8의 눈이 있나요? 주사위에. 자, 일반적으로 주사위라고 하는 것은 1에서 6까지만 쓰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바로 공집합이 되는 거죠. 사건으로 따지면.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다? 자, 확률이 6분의 1이 아니고 얼마다? 0이에요. 자, 그래서 이건 뭐하다?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자, 두 사건 AB가 서로 무슨 사건이다? 자, 배반 사건이죠. 그럼 배반 사건이면 바로 교집합은 뭐가 된다? 공집합이 되는 것이고, 공집합이 되기 때문에 바로 여기는 교집합 확률이 얼마가 된다? 바로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교집합 확률은 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바로 합집합의 바로 확률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PA 더하기 PB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번도 뭐하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 챕터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개념과 이런 문제를 확장해서 기초 문제와 기본 문제, 도전 문제까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초 문제부터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각 면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두 번 적힌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위 한 개를 한 번 던질 때 10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건 한 번 던졌대요. 한 번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슨 확률이다? 예, 바로 수학적 확률이 됩니다. 자, 그럼 이때 볼까요? 정 20면체 1부터 10까지 있대. 자, 그럴 때 10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총 경우의 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20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정 20면체 모양의 주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딱 사건을 줬네요. 자, 무슨 눈이 나온다고요? 자, 10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그럼 10은 몇 번 적히죠? 두 번 적히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되냐면 바로 20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약분해 주셔야겠죠? 자, 답은 얼마다? 바로 10분의 1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가 뭐가 딱 제한이 돼 있는 거냐면, 자, 주사위 한 개 던진다고 했죠? 자, 요거는 여러 번 시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확률이다? 수학적 확률이고요. 뭐가 같다? 그죠? 각 가능성이 전부 다 같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바로 PA라고 하는 것은 뭐다? NS분의 뭐다? NA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얼마다? 10분의 1이 됩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특정한 질병에 걸린 200명의 환자에게 신약을 투여한 결과 120명이 치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실제로 해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확률 문제다? 이제 1번이 수학적 확률 문제였다고 하면 이 문제는 바로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래서 무슨 도수? 상대 도수가 되겠죠. 자, 같은 질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 약을 투여할 때 치료될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몇 명이다? 200명 중에서 치료된 사람이 120명이 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치료될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럼 약분이 되겠네요. 그러면 15로 약분하면 20분의 10이 되고요. 다시 뭐로 약분한다? 자, 4로 약분할까요? 자, 그러면 5분의 얼마다? 바로 3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실제로 시행해 본 결과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무슨 확률이라 볼 수가 있냐면 통계적 확률이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직접 해볼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죠? 그럴 때는 이 통계적 확률을 쓸 수가 없을 때는 뭐를 대체할 수밖에 없다? 수학적 확률을 우리가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행의 수가 아주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수학적 확률이나 통계적 확률이나 같은 거죠. 그래서 가능성이 같다라고 보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이 2분의 1, 자, B의 확률이 5분의 2, 그리고 합집합의 확률이 10분의 7이라고 합니다. 이때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뭐로 푸는 문제다? 바로 공식으로 푸는 문제죠. 그런데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PA가 NS분의 뭐다? NA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을 뭐로 나눴다? 그죠? NS로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뭐로 바뀐 거냐? 확률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공식이 바로 집합에서도 배웠던 공식입니다. 자, 바로 합집합의 우리가 원소 개수, 즉 뭐다? 이거 확률하고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럼 합집합의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A의 확률에다가 뭐의 확률을?
B의 확률을 더해서요. 바로 무슨 확률을? 교집합의 확률을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다 이제 대입하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도 변형을 했듯이, 자, 여기 있는 교집합은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으로 이항을 하고, 합집합의 확률을 우변으로 이항해도 공식은 성립하기 때문에 약간 식을 변형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자, 교집합이 바로 NA에다가 NB를 더해서 합집합을 뺀 것처럼, 자, 우리가 교집합의 확률도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PA에다가 PB를 더해서 무슨 확률? 네, 바로 합집합의 확률을 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여기 넣지만 여기 넣어주는 게 더 낫겠죠, 그죠? 자, 그러면 답은, 자, PA가 얼마다? PA는 2분의 1. 자, 그 다음에 PB는 얼마다? 5분의 2. 자, 합집합의 확률은 얼마다? 10분의 7이 되는 거 맞죠? 그래서 통분하면, 자, 2분의 1은 10분의 5. 자, 그 다음에 5분의 2는 10분의 4. 그리고 10분의 7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9에서 1을 빼니까 10분의 2가 되겠고요. 자, 약분하면 얼마가 나온다? 5분의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래서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하고도 가장 관계가 있냐면 집합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있는 모임이 뭐다? 우리가 집합인 것처럼 그 하나를 뭐다? 사건이라고 부르고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를 뭐다? 경우의 수라고 부르는 거지, 가지수를. 자, 그래서 바로 이 확률은요, 바로 집합하고 제일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 합집합 확률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 덧셈 정리죠, 그죠? 그래서 PA에다가 PB에서 바로 교집합을 빼주시면 되는데, 교집합은 PA에다가 PB를 더해서 뭐다? 합집합을 빼준다고 외우셔도 됩니다. 공식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동전 한 개를 3번 던질 때, 자, 적어도 한 번은 뒷면이 나올 확률을 물었습니다.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사건 문제다? 그리고 우리가 개념 정리해서 5번째로 정리했던 바로 보다 여사건의 우리가 확률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무슨 단어 때문에? 자, 적어도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는 동전 한 개를 몇 번 던진다고요? 자, 3번 던지죠. 자, 근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뒷면이 나오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뒷면을 딱 얘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하면 뒷면은 나오는 경우가 모두 몇 가지일까요? 그죠? 일단 뒷면을 기준으로 하면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몇 번 나올 수도 있다, 3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 자, 적어도 한 번이니까 한 번도 되고요, 2번도 되고 3번도 되는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한 번 나오는 경우에다가 2번 나오는 경우에다가 3번 나오는 경우를 전부 다 뭐 해야 된다? 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4가지 중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3가지야. 근데 그럴 바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반대되는 경우 딱 몇 가지밖에 없다. 바로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전체에서 뭘 빼면 된다? 요 경우만 빼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확률의 경우는 전체 경우가 얼마가 되냐면 1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1에서 뭘 빼면 될까요? 자, 그죠? 동전 한 개를 3번 던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분모는 얼마가 됩니까? 경우의 수는. 자, 모두 8가지가 나오죠. 왜냐하면 동전 한 개당 우리 경우의 수가 2가지씩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뭐 뒷면이 한 번도 안 나온단 말은 어떻게 되죠? 모두 다 무슨 면이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죠. 자, 그러면 모두 다 앞면이 나오는 경우 몇 가지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1 빼기 8분의 1이기 때문에 얼마다? 8분의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적어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여사건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구하는 게 더 적어. 그러면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냥 바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적어도라고 하는 말 들어갔을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려는 게 절반을 넘어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차라리 반대되는 경우를 빼주시는 것이 더 빠르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것이 무슨 사건 문제다?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초문제 4문제를 정리하셨는데요. 자,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문제는 5번부터입니다. 자, 3, 4, 5, 6, 7, 11, 12가 적힌 각각 적힌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임의로 한 장을 택할 때 다음 3가지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사건을 있는 경우대로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로 배반인 사건이 뭐죠? 그렇죠. 요거는 뭐냐면 바로 교집합이 뭐다? 바로 공집합.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 사건에서 뭐다? 배반 사건이라고 해요. 자, 그럼 A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6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물었네요. 자, 그럼 사건은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집합이 되는 겁니다. 집합기호 써주시고요. 자, 6의 약수가 있는 게 뭐죠? 6의 약수. 자, 6의 약수는 3하고 뭐다? 6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B 한번 살펴볼게요. 자, B는 자, 4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럼 사건이 역시 집합으로 나타내시고요. 4의 배수는 뭐가 있죠? 4 있고요. 자, 12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C, 소수가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소수는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소수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3 있고요. 그 다음 5 있고요. 7 있고 뭐 있다? 11까지 있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 우리가 서로 배반인 사건을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 한번 볼게요. 자, A하고 배반 사건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A하고 뭐하고 바로 B가 배반 사건이에요. 딱 보니까 겹치는 부분. 교집합이 전혀 없죠. 그죠? 예, 그래서 바로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입니다. 자, 근데 A와 C는요. 자, 뭐가 3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이거는 배반 사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또 다른 배반 사건 있나요? 예, 바로 뭐와 뭐다? B와 C가 서로 뭐다? 배반 사건입니다. 4하고 10이고요. 3, 5, 7, 11이죠. 그죠? 자,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집합에서는 우리가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는 경우 서로 소였고요. 우리가 여기서 확률에서는 사건으로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우리가 사건은 전부 다 뭐다? 집합 개념으로 나타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집합에서도 우리가 두 집합의 관계를 볼 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였죠? 교집합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뭐가 되냐면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6번은 5개의 숫자 1, 2, 3, 4, 5를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이 수가 홀수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빗금을 그었을까요? 예, 바로 여기 있는 부분이 뭐다? 바로 NS입니다. 그래서 우리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분의 그 사건이라는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거는 앞부분이 뭐다? 전체 경우예요. 자, 그래서 뭐를 만든다고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그럼 여기가 뭐가 되냐면 분모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 수가 홀수의 확률을 물었죠. 그래서 이 수가 홀수다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되냐면 바로 분자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사건이죠. 자, 그러면 구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자, 5개의 숫자를 한 번씩 사용해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자, 이거는 바로 순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5 팩토리얼 아니면 5P5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팩토리얼 쓰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수가 홀수의 확률을 물었어요. 그럼 홀수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죠? 뭐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바로 여기 있는 5자리 이렇게 수가 있는데요. 자, 뭐가 결정하냐면 바로 여기는 무슨 자리? 1월 자리 수가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월 자리 수가 뭐가 와야겠어요? 자, 그렇죠. 바로 홀수가 되는 전체가 홀수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1, 2, 3, 4, 5 중에서 홀수는 모두 몇 가지? 그렇죠. 모두 3가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는 이 제일 뒷부분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제외한 나머지 4개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바로 나열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이렇게 됩니다. 3 곱하기 무슨 팩토리얼이다? 4 팩토리얼이 바로 뭐다? 홀수가 될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그럼 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계산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여기는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되는 부분이겠죠. 답은 얼마가 된다? 5분의 3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5팩토리얼 자체가 그냥 뭐다? 5 곱하기 4 팩토리얼이기 때문에 이 4 팩토리얼 약분돼서 5분의 3이라고 바로 계산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바로 수학적 확률의 가장 기본 문제예요. 자, 바로 뭐다? NS분의 뭐다? NA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경우의 수를 구해주시면 되는 문제이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7번은 두 집합 XY가 있습니다. X는 ABC라는 원소를 가지고요. Y는 1357이라는 원소를 가지네요. 자, 이때 X에서 Y로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그 함수가 1대1 함수의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률을 물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NS분의 NA가 되겠죠. 자, NS는 뭐예요? 자, 전체 경우의 수. 예, 바로 여기 함수를 뭐다? 하나를 택한다고 했기 때문에 함수가 만들어지는 총 가지수가 바로 분모가 되는 부분이고요. 분자는 뭐가 되냐면 그 함수가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1단원에서 해서 경우의 수에서 배우셨습니다. 자, 함수 개수 문제는 무슨 문제? 그죠? 중복 순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A가 대응된 곳에 B가 가도 관계가 없지요. 네, 그래서 바로 분모는 뭐가 되냐면, 자,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몇 개를, 그죠? 3개를 선택하는 바로
중복 순열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1대1 함수는 어떻게 되죠? 1대1 함수는 여러분 잘 배우셨지만, 자, 여기 만약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린다라고 하면 A, B, C가 있고요. Y가 뭐가 있어요? 1, 3, 5, 7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자, 근데 A가 간 곳은 B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대1 함수의 정의가 뭐였냐면, X1하고 X2가 다르면, 자, 뭐가 다르다? fx1하고 fx2가 뭐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뭐가 허용이 안 되는 거죠? 중복이 허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1대1 함수는 바로 뭐다? 순열을 가질 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그죠? 4개 중에 뭐다? 그죠? 3개를 택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1대1 함수 개수가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됩니다. 자, 그러면 4파이 3은 어떻게 구하죠? 자, 그죠? 4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4의 세제곱은 4 곱하기 4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4p3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4, 3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자, 그럼 요거는 그 약분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약분이 돼서 2가 되네요. 그럼 답은 얼마다? 그죠? 8분의 3이 나오는 부분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에서 경우의 수를 배웠을 때 함수의 개수는 무슨 순열? 중복 순열. 자, 1대1 함수는 뭐다? 바로 우리가 순열 문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번은 라면과 떡볶이를 포함한 8가지 음식 중에서 손님이 원하는 음식을 택하여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답니다. 오, 이거 맛있겠다, 그죠? 자, 어느 손님이 임의로 4가지 음식을 동시에 택한다라고 해요. 자, 근데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자, 그럼 이것도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자, 확률을 물었죠? 자, 그럼 확률을 물었으니까 바로 전체 경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구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를 적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전체 그러면 가지수 몇 가지일까요? 자, 그럼 전체 경우가 뭐예요? 그쵸? 일단은 음식이 몇 가지가 있는데, 8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택한다고요? 4가지 음식을 동시에 택한대요. 자, 물어볼게요. 자, 택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순열 문제입니까? 조합 문제입니까? 네, 바로 조합 문제입니다. 자, 음식이 A, B가 있는데 A를 택하고 B를 택한 거나 B를 택하고 A를 택한 건 서로 같은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분모는 뭐가 되냐면 바로 8C4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구해야 되는 사건은 뭐냐면 라면과 떡볶이가 포함돼야 된대요. 자, 그럼 이건 경우의 수에서 배우셨는데, 자, 얘는 미리 뭐다? 포함돼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 4가지 중에서 2가지는 벌써 선택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라면과 떡볶이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가지 음식 중에서 6가지 음식 중에서 몇 가지를 나머지 2가지를 택해버리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문제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확률을 우리가 잘 알려고 하면 뭘 잘 하셔야 되냐면요, 우리가 당연히 1단원에서 배웠던 뭐다? 경우의 수를 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학년 때도 그때는 그냥 순열과 조합을 배우셨잖아요. 자, 1단원에서는 다양한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런 것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우리가 구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8C4 한번 볼게요. 그럼 8C4는 어떻게 구하죠? 자, 8P4를 뭐로 나눠주면 된다?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 이게 8P4고요. 그 다음에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하면 4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6C는요, 6P1을요, 뭐로 나눠주면 된다? 2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그럼 약분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약분을 하시면 일단 4 곱하기 2 하면 8이 나오고요. 이게 3 곱하기 2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0이니까 분모는 얼마다? 일단 70 나오고요. 자, 약분이 되네요. 자, 3이 됩니다. 그럼 얼마다? 15. 근데 한 번 더 약분이 됩니다. 자, 뭐로 약분할까요? 자, 5로 약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5로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우리가 70을 우리가 5로 약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약분해 주시면 여기는 우리가 3 이렇게 되겠고, 70을 우리가 5로 약분하시면 얼마가 되냐면 1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자, 14분의 3입니다. 자,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특정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죠? 그죠? 그걸 아예 빼고 나머지에서 선택하는 그런 경우였거든요. 그래서 조합 문제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천일홍, 내송이, 장미, 내송이가 들어있는 꽃다발에서 임의로 내송이를 동시에 꺼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럴 때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을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제가 여기서 사선을 그은 이유가 뭐다? 바로 앞부분이 뭐다? 전체 경우가 되겠고, 두 번째 분자에 들어가는 우리가 구하는 사건이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은 경우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분모는 바로 일단 전체 몇 송이 중에서
8송이 중에서 몇 송이를 우리가 4송이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체 경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사건은 뭐가 되죠? 천일홍이 장미보다 많대요. 그러면 좀 경우가 나뉘겠는데요? 어떻게 나뉠까요? 첫 번째, 일단 천일홍이 우리가 장미보다 많으려고 하면 천일홍만 모두 몇 송이다? 그죠? 4송이 다 뽑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될까요? 천일홍 몇 송이다? 천일홍 3송이에다가 뭐를 더하시면 되냐면 바로 장미 몇 송이다? 장미 1송이를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천일홍이 2송이면 당연히 장미가 몇 송이다? 2송이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많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건 무슨 사건이다? 배반 사건이죠. 동시에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볼게요. 자, 천일홍 4송이를 뽑는 경우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죠? 천일홍이 몇 송이다? 4송이이기 때문에 이 4송이 중에서 한 송이를 우리가 뽑아주시면 되는 4송이 중에서 4송이를 다 뽑아야 되죠. 자,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천일홍 3송이에다가 장미 1송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천일홍 4송이 중에 3송이고요. 장미는요 4송이 중에 뭐다? 1송이를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동시에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무슨 법칙이다? 곱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자, 천일홍이 모두 4송이 다 뽑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천일홍 3송이와 장미 1송이가 뽑히는 경우를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8C4는 우리가 8P4를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앞에서 우리가 풀었었습니다. 8, 7, 6, 5 하면은 어떻게 된다? 8P4가 되고요. 자, 그걸 4팩토리얼로 나눠주시는 것이 바로 8C4가 되는 거고요. 자, 4C4는 그냥 얼마다?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4C3은요, 4C라고 같죠? 예, 그래서 얼마다? 4가 되겠고, 4C는 그냥 4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분모만 좀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4, 2, 8 이렇게 되겠고, 또 약분되면 2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산했는데 분모는 70이에요. 그리고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1 더하기 16이니까 얼마다? 자, 17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17은 소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약분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경우를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에 문제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경우수를 구하는 연습 많이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확률 구해보시면 되겠습니다.